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실제 무력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등하고요. 이 영향이 물가, 금리, 부동산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히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짚어가면서 왜 중요한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국제 유가 상황부터 알려주시죠. 실제로 유가가 그렇게 급등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는요, 배럴당 75.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하루 사이에 7% 넘게 급등했습니다. JP모건 등 주요 기관은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요, 120에서 13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급등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면서 중동 전쟁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유가를 가장 빠르게 자극하죠. 스트레이트 오브 호르무즈나 홍해처럼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핵심 통로들이 위험해졌습니다. 유조선과 해상물류가 불안정해지면 공급망에 충격이 오고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전체에 안전자산 선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식 대신 금, 달러, 에너지 관련 자산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전쟁이 계속된다면 유가가 오르면서 세계 경제에도 충격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가 오른다는 건 단순히 기름값만 비싸지는 게 아닙니다. 운송비, 제조 단가, 원자재 비용, 관리비까지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 세계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IMF와 월드뱅크 등 국제기관들도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글로벌 소비자 물가가 0.4포인트 상승할 수 있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실물 경기도 둔화되죠.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면 소비도 줄고요, 기업은 투자를 멈춥니다. 그럼 미국 금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로 유지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확률을 99.9%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실제 무력 충돌로 이어지면서요, 유가가 다시 급등하고요, 인플레이션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은 에너지, 운송, 생산비까지 줄줄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요, 더욱 금리를 인하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현 트럼프 행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인하 압박을 지속하고 있지만은요, 연준은 유가로 인한 물가 재자극 가능성을 경계하면서요, 단기적으로는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시장 예상 역시 9월까지는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고요, 연말까지도 0.25에서 0.5% 인하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은 이미 금리를 2.5%로 낮췄잖아요. 미국이 계속 동결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그게 바로 큰 변수입니다. 한미 금리차가 현재 2%는 작은 건 아닙니다. 이 격차가 길어지면은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가 약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오르면은요,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원유, 곡물, 원자재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경기 부양이 필요해도 물가 외환이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시장 혼란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자산 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데요, 정책이 다시 반전되면은 대출이나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문제들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비용, 심리, 정책이 동시에 흔들리며 그 여파는 건설사, 금융시장, 실수요자, 임차인 피해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유가 상승은 시멘트, 철강, 콘크리트, 운송비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이는 곧 건설 원가 상승, 분양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요, 분양가를 인상하더라도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면 미분양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요, 인구 감소, 소득 정체로 실수요 기반이 약해서요, 분양 연기 또는 미분양 누적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분양은 건설사의 매출 지연 또는 손실로 이어지고요, PF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지방 중소건설사들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현재도 PF 공매가 급증하고 있고요, 2025년 상반기 기준 1000건 이상 부실 사업장이 공매 진행 중입니다. 이는 건설사 부도, 시공 중단, 소비자 피해로 확대되고요, 금융권에서도 PF 연체율 상승, 제2금융권 위기감 확산 흐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은 한국 GDP 약 12%를 차지하고요, 고용 유발 효과도 높습니다. 하지만 공사 축소, 착공 지연, 신규 분양 위축이 겹치면은요, 내수 경기 전반이 얼어붙고 성장률 하방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5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주요 기관들의 전망은 매우 비관적입니다. IMF는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요, 0.8%로 하향 조정했고요, 한국은행도 같은 수치인 0.8%로 제시하고 건설 경기 위축과 수출 부진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0년 들어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전체 경제를 짓누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미분양 누적, 건설사 부도, 사업장 중단 등은 곧바로 전세계약 불이행 또는 피해 발생 리스크로 연결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불가, 입주 지연, 허위 임대 계약 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임차인 입장에선 선의의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와 같은 전세 사기 구조는 주택 경기 하락기, 시장 혼란기, 자금 악화 시기에 빈발합니다. 관리비, 공공요금, 주거비 부담도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기존 전세 수요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요. 임대료 상승, 월세 거주자 증가, 주거비 스트레스 확대 등 실거주 안정성 저하 현상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국제 정세와 금융 흐름까지 영향을 받는 구조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시청자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사항을 정리하자면요. 이란 전쟁, 유가 급등, 물가 불안, 금리 인하, 지연 이렇게 연결되고 있고요. 이 흐름이 한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장은 단순한 유가 상승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요. 이건 정책, 시장 심리, 실수요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요. 시장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때입니다. 특히 유가, 금리, 환율 같은 변수들이 동시에 흐르는 지금 시기에는요. 내 집장만을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입지, 수요, 자금 계획이 명확한 것부터 살펴보는 것이 안전한 접근이라 생각합니다.